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닥터 개고생 개원 아카데미 네. 입지편입니다. 우리 박세민 원장님과 일부 어떠셨어요? 재밌으셨습니까? 저는 사실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던데. 근데 너무 진지했나? 아니야. 좀 더 밝게 할까요? 저 오히려 좀 가볍고 좋았는데요. 그래요? 네, 너무 지금까지 제가 입지 파트 관련된 영상을 그래도 꽤 찍었거든요. 네. 한 30편 가까이 찍은 것 같긴 한데 제일 재밌었어요. 근데 저는 제 유튜브 할 때는 이거보다 훨씬 더 라이트하게요? 더 그래요? 저는 그런 스타일 아니에요. 저는 좀 차분하고 진중한 스타일입니다. 우리 유튜브에 좀 맞춰주세요. 너무 진지했나 싶은데. 유튜브 하시거든요. 유튜브 소개 좀 해주세요. 우리 동네 외과라고 이제 요즘에는 약간 뜸한데 이제 예전에 한참 많이 했었고 지금은 이제 개인적인 문제로 한 몇 개월 쉬고 있습니다. 예, 우리 동네 외과. 예.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되게 재미있고요. 이제 오늘 개고생에 출연해서 너무 감사하고 사실 지금 시간이 저녁 8시가 넘었거든요. 예, 토요일 날 근무 늦게까지 하시고 집에 가서 한숨 주무시고 오셔서 얘기를 해요. 저는 지금 오늘 오후 1시부터 계속 컨텐츠 녹화를 계속 하고 있는데 개고생도 했다가 엉덩이 대장도 했다가 막 여러 개를 하고 있는데 되게 재밌어요. 저는 이런 얘기 하는 게 되게 재밌는데 사실 근데 입지 얘기는 할 얘기가 너무 많잖아요. 사실 너무 변수가 많고 사실은 개별화 시켜야 되는 부분도 많고 뭔가 총론으로 얘기하기는 좀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라서 근데 총론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있긴 있어야죠. 총론은 있어야 되는데 교과서적인 거는 이렇게 뭐 관련 자료 참고하시고 우리는 개원 3년 차인 입지에 관심 있는 심심하면 지도를 찾아보시는 박수민 원장님과 좀 가볍게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자, 1부에서도 되게 재밌었는데 2부의 첫 번째 질문은 입지 선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 3가지만 꼽으라면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일단은 배우 수요, 그다음 경쟁 병원, 세 번째는 임대료, 3개죠. 좋습니다. 일단 경쟁병원 얘기도 동의해요, 저는. 첫 번째 배우 세대수는 과마다 다른데 그걸 근데 계산하는 법을 사실은 지도만 보고 이제 계산할 수 있거든요. 아파트 이렇게. 근데 그 방법도 공식이 나와 있는데 이제 그 정도는 찾아봐야 돼 본인이. 그거는 사실은 알려드릴 수는 있지만 찾아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런 알려주는 것도 많이 나오고. 배우 세대수 계산법.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아파트 세대수 찾아보고 거기 곱하기 몇 해서 이렇게 동선 찾아보고 뭐 이렇게 나오니까 반경 몇 킬로 이내 그렇죠.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거 데이터가 다 있죠. 직접 해주는 그 프로테크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웹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는 일단 아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배우 세대수 중요하죠. 뭐 백두산의 개원에도 장사는 그 개원은 되겠지만 이왕이면 좀 많은데 하는 게 낫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경쟁병원이에요. 그렇죠.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경쟁병원은 업체에서 알려주는 게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정확도가 떨어져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쟁병원이 몇 개 있는지는 검색해보면 나와요. 그렇지. 근데 그 병원이 어떤지는 검색해서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그 가게 상호를 찍으면 카드 매출을 기반으로 매출 예상이 뜹니다. 아 진짜? 네. 그것도 프로테크 나와요. 우리 병원 얼마나 오는지 궁금한데. 찍어보면 나옵니다.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그 카드 이제 하는 게 다 공개가 되니까 어차피 물론 이제 현금도 받지만 사실은 병원은 거의 카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찍어보면 이 병원 잘 되는구나. 이 병원 비리비리하네. 이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몇 개가 중요한 거 아니고 진짜 내 그 적수가 될 만한 병원이 얼마인지. 적이라고 그러지 말고. 적수죠, 사실은. 이제 경쟁 같이 하는 코어이라고 생각하자. 코어이지만 내가 망하면 무슨 소리. 알겠어. 어쨌든 그렇게 그래서 내가 치고 들어갈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좀 들어가도 될 건지 싸울 만한지 너무 강등하고 붙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예상을 하고 해야죠. 그리고 경쟁병원을 제가 이제 업체에서 판단하기는 힘들다고 얘기하는 게 저분은 상황이 이래서 한 10년 있다가 접을 거야. 병원 안 할 것 같아. 이런 것도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면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래서 저분은 학교에서 평판이 이 정도기 때문에 성향이 또 어떠하다 이런 거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들어갔을 때 이분이 쌍수를 들고 싸울 수도 있는 거고 그냥 같이 하자 이렇게 동반자다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거 파악은 업체에서 하기 힘들거든요.
부동산 중개인이나 입지 전문 컨설턴트가 하기는 힘들단 네. 말이에요. 그런 거는 원장님이 좀 하셔야 되고요. 실내로 이제 만약에 가까이 개원을 했다. 그러면은 거기를 막 공격하시는 원장님이 해코지 있습니다. 하시는. 예, 뭐 네. 마케팅 같은 거 불법이야? 그런 거 간판 뭐 불법이야? 신고하고 뭐 이렇게 하고 저 컨설팅 저 마케팅 저거 불법이야? 보고서 신고하고. 보건소에 신고하고 뭐 네. 이렇게 진짜로 그러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옆으로 가면 사실 좀 피곤하죠. 힘듭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들어가야 된다면 좀 대비를 많이 해야 되고. 예. 아, 참 힘들어요. 병원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전에는 협업이라는 개념이 좀 있었는데 이제는 사실 해코지하는 대부분의 원인은 옆에 병원이 네, 맞습니다. 상황이니까 아, 참 되게 예민하고 약간 강남은 더 심합니다. 사실. 그래요. 네. 네. 세 번째가 이제 임대료인데 임대료면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죠. 근데 이제 임대료 계산할 때 또 하나 신경 써야 될 건 관리비입니다. 관리비. 맞아요. 와, 임대료는 싼데 관리비가 임대료만큼 비싼 데도 있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사실은 눈속임이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눈속임. 임대료는 작아서 툭 네. 관리비가 이만큼 뭐 네이버에 배보다 보면은 배꼽이 더 커. 임대료가 나오는데 관리비는 조그맣게 써 있어요. 설마 관리비의 개념을 아시겠죠? 관리비는 관리비죠. 사실 진짜로 관리비인데 거의 매달 나가니까 임대료에 포함을 시켜야 되고 사실은 총액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 네이버 부동산 같은 거 보면은 임대료는 좀 크게 나와 있는데 관리비는 조그맣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관광하기 쉬운데 제가 진짜로 본 곳은 임대료의 3분의 1 정도가 관리비로 책정된 데도 있더라고요. 아니, 이건 말이 돼요. 아니 무슨 관리비가 임대료의 3분의 1이야. 강남 쪽에 이제 900만 원 데가 있었는데 관리비가 300만 원이야. 그래서 결국은 1200만 원이 되는 거지. 아니 그래도 양보인데 제가 지난번에 알아본 데는 임대료가 1000만 원인데 관리비가 700만 원인데 있었어요. 깜짝 놀랐네요.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러면서. 어차피 두 개 합쳐서 내는 거고 어. 부가세도 두 개 합쳐서 부가세 나가니까 이거는 사실은 두 개 합쳐서 봐야 됩니다. 어쨌든 임대료가 중요한데 관리비도 신경 써라. 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세 가지는 사람들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우리 박수민 원장님의 생각이고 그 다음에 질문이 주차 공간인데요. 아까 주차가 좀 중요하다 얘기하셨는데 저희 과에서는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멀리서 오니까 사람들이. 주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특히 서울은 사실 주차가 되는 건물 자체가 귀하거든요. 서울에서 개원하기가 그래서 어려운 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가 자주식 주차 이렇게 진짜 지하를 파서 자주식 주차가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자주식이라는 게 자기 스스로 주차할 수 있는 그렇죠. 이게 그냥 그냥 뭐 내려가면 되는 아파트처럼 기계식 그냥 말고? 이제 기계식 주차가 싫어하시는 분도 많고 불편해요. 못 들어가는 차도 많고 하니까 이번에 눈 왔다고 못 들어가겠다며. 그렇게 아니 눈이 온다고 뭐 기계식 주차를 못하게 하면 어떡해. 전기차 못 들어가게 하는 것도 많고 어. 그 기계식은 그래서 그리고 예수비비 이런 것도 못 못 들어가고. 들어가고 예. 서울의 웬만한 건물들은 주차장이 다 기계식이거든요. 그쵸. 특히 어쩔 수 없잖아요. 강남 쪽은 그래서 자기 과가 꼭 주차가 필요한건지 파악을 해야 되고 이제 거기에 따른 또 이제 전략도 좀 세워야 됩니다. 예. 갈수록 주차의 수요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예. 예. 주차가 안 불편하면 안 오는 경우도 많은 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차라리 주차가 되는 곳을 좀 먼저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저는 아까 세 가지 중에 주차를 꼽을 줄 알았는데 근데 이제 그 과마다 좀 다르니까 사실은 이제 뭐 소아과나 이런 내과 이런 것은 다 이제 근접해서 오니까 주차가 필요 없거든요. 이전에 제가 이제 개고생에 올린 이제 목동에 제 후배 이제 개원할 때 이마트 안에 있는 입지 주차가 너무 좋은. 근데 이제 이쪽에 주차는 안 좋지만 가시성이 좋아서 단독 건물 2층에 엄청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지금 얘기는 주차가 좀 불편하다 이런 얘기 하죠. 아, 이마트 안 하고 거기로 했어요. 거기로 했잖아요. 제이. 제이. 그래서 주차가 갈수록 좀 중요해지는 것 같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대안은 그 건물에 주차가 없으면 근처에 공용 주차장이라도 있으면 맞습니다. 좋은데 그거 진짜 좋아요. 네, 공용 주차장이 그게 떡 중요해요. 벌어지게 있으면 그거 진짜 중요합니다. 좋은 네. 입지. 네, 맞습니다. 저희 병원도 사실 이 동네에서는 주차가 제일 신축 건물이라 주차가 제일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입구가 이제 원웨이이고 해서 좀 불편하다고 얘기하시는데 옆에 다행히 큰 공용 주차장이 대안이 있으면 돼요. 대안. 예.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하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공용 주차장이 있다고 해서 다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저희 병원 6층에 지금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서 들어오는데 그 원장님이 그쪽에 문의했더니 다 차서 안 된다 그랬대. 그래서 공용 주차장에도 계약이 될 수 있는지도 좀 알아봐요. 근데 서울은 주차 지원을 안 하는 병원이 훨씬 많으니까 사실은. 근데 주차 지원을 안 해도 주차장 안 하면 사람들이 불편하니까 잘 안 오잖아요. 그래도 이제 서울은 약간 분위기가 다르긴 합니다. 서울은 주차 지원을 안 해도 주차만 되면 오케이. 그러니까 주차만 되면 예. 주차가 된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주차만 되면 뭐 네. 주차비 지원 안 해도 된다. 주차만 되면 오케이 이렇게 오는 사람도 많으니까 사실은 주차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왕이면 지주식보다는 자주식. 그렇죠. 예. 기계식보다는 자주식. 예. 요즘에 건물도 보면 이 주차가 안 좋은 데는 상가가 잘 안 나가요. 예. 예. 사람들도 알거든요. 그렇지. 예. 그래서 싸다고 자리 좋고 임대료 괜찮다고 덜컥 계약하시면 안 되고 네, 네. 주차가 어떻게 되는지 직접 한번 대보세요. 네. 직접 내려가 보셔야 되고요. 저는 옛날에 그 기억도 나요. 근처에 아파트에 밤에 불이 몇 개 켜져 있는지도 보고 그건 너무 디테일인데. 아파트 주차장에 내려가 보고 정말 주차가 몇 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보고 막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 보면 아파트가 이렇게 있는데 가보면 아직 입주가 안 돼 있고 이러면은 사실은 세대수는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공인중개사는 굉장히 부풀려서 얘기하거든요. 아파트 상가들이 주차가 좋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이제 거기 혹해서 아파트 상가에 들어가시는 이제 선생님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좀 그리고 아파트 상가가 주변 상가보다 좀 쌉니다. 시세가. 사실 좀 위험해요. 아파트 상가는 진짜로 좀 협소해질 잘 가능성이 생각하셔야 돼요. 많아요. 예. 아파트 사람들만의 네. 공간이 돼버릴 네, 가능성이 네, 있는 네, 거죠. 그치. 근데 뭐 그 과에서도 좀 다르긴 하지만 그치, 예. 고민이 좀 많아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질문 가시죠. 잘 되고 있는 유명한 병원 근처는 피하는 게 좋을까요? 아까 경쟁병원 얘기했어요. 같은 컨셉이라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 잘 되는 병원이 상급 병원이다. 2차. 그러면 사실은 그 덕을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같은 의원급이고 컨셉이 비슷하다면 피하는 게 맞고 약간 급이 다른, 체급이 다른 잘 되는 병원급이라면 사실은 저는 옆에 있어도 크게 오히려 도움을 좀 받는 게 많아서 그게 2차 병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과라도 괜찮아요. 저는. 다른 과라면 의원이라 하더라도 다른 과들이 막 몰려 있다. 그렇죠. 그거는 이 메디컬 스트리트처럼 이렇게 군집으로 병원들이 그렇죠. 많다. 그럼 들어가는 거 괜찮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여기가 그렇거든요. 네. 여기가 뭐 정형외과 병원도 엄청 많고 안과 병원도 있고 뭐 다른 병원도 엄청 많은데 외과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가나 그래요. 어쨌든 그 병원들이 좀 많은 곳에 들어가는 거는 괜찮다. 네. 근데 컨셉이 비슷하면 별로다. 네. 이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아까 잠시 얘기 나왔지만 그쪽이 너무 빵빵하다. 너무 강력하다. 그러면 좀 피하시는 게 좋죠. 뭐 붙어서 좀 해볼 만하다. 그러면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맛집 갔는데 엄청 유명 맛집이라고 줄을 막 2시간씩 서. 그러면 그 옆에 비슷한 집 좀 생기잖아요. 이렇게. 낙수 효과. 네. 그러면 기다리다 치는 사람들 그쪽 들어가잖아. 들어가죠. 근데 병원은 그렇진 않습니다. 병원은 약간은 있어. 약간은 있는데. 병원은 그렇게 대기하다가 가는 게 많지는 않더라고. 약간은 보니까. 있는데 크지는 않다 이거지. 제가 이제 의정부에 옛날에 살았던 적이 있는데 의정부 가면 부대찌개 거리가 있잖아요. 유명한 집 옆에 잘 돼. 그렇지. 잘 되는데 병원은 그렇지는 않다. 네, 병원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병원은. 사람들이 와서 뭐 식당은 15분 이상 잘 안 기다린다고 그렇지. 얘기하는데 병원은 1시간 30분 기왕 하는 거 잘 되는 좋은 병원에서 진료 그렇죠. 받고 싶은데 기다리더라도 사람들이 그래도 여기는 기다리는 이유가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시고 그래도 내 몸을 맡기는데 그렇죠. 특히 수술하는 과 이러면은 정도는 기다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잘 되는 병원 옆에 가면 그래도 나눠 먹기가 좀 되는 것 같으니까 나눠 먹기는 확실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거기가 쟁쟁하고 정말 월등해도 그 옆에 생기면 또 이렇게 나누는 거는 좀 되더라고요. 물론 절반이 가는 건 아닌데 그래도 그 병원이 잘 된다는 건 입지가 괜찮다는 의미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제가 입지 전문가하고 얘기를 좀 나눠보니까 딱 그 공식이 있다고 답이 나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딱딱딱딱딱 집어. 이 지역은 뭐 누가 들어가도 잘 되는 지역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쫙 하면서 착착착착착착 이렇게 얘기하는데 약간 사기꾼 냄새도 좀 나고. 저는 믿진 않습니다. 그거는. 결국은 입지는 6개월, 개원하고 6개월까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 뒤로는 원장의 능력, 원장이 이 얼마나 그 입소문을 퍼뜨릴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있냐, 그게 더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부에서도 얘기했지만 결국 키는 원장이다. 그렇죠. 예. 그걸 끌고 발전할 수 있는 힘은 사실은 원장에서 나오죠. 예. 근데 이제 이 얘기를 하면 되게 오해를 살 수 있어요. 결국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뭔가 답이 있을 거라고, 네, 뭔가 공식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본단 말이죠. 네, 네. 근데 결국에는 답은 원장의 능력이다, 이렇게 원장의 자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안 되면 내 책임인가 이런. 아니죠. 처음에 모멘텀을 못 받은 거지. 처음에 환자가 와야 입소문이 날 거 아닙니까? 처음에 환자가 너무 안 오면 사실 입소문도 내기 힘들어요. 너무 오래 걸리고. 그게 오래 걸리면은 버티기가 힘들죠, 사실은. 그 적자를 계속 그 유지하면서. 그래서 그 적자를 최소한으로 짧게 만들고 입소문을 빨리 타려면 입지는 필요한 거고, 그 입지는 거기까지다. 내가 볼 때는. 입지는 그 입소문을 퍼뜨리는데 도움을 주는 데까지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고, 그 뒤로부터의 어떤 진짜 게임은 이제 이 원장의 능력이 아닐까. 근데 진짜 입지가 너무 안 좋으면 사실 입소문 내기 전에 끝나버리니까 사실은. 그리고 저희 또 입지빨이라고 처음에 개원하면 일단은 가시잖아요. 예. 일단은 처음에는 개원을 했다고 하면 저 병원 새로운 병원이네. 그래도 뭔가 있을 거라는 기대로. 장비도 새 거고 뭐 다 좋겠다 하면서 가는 거죠. 예. 근데 그리고 가면 또 열심히 설명해 주시고 그러시니까 가는데 이제 그리고 한 3개월,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이게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느냐가 결국에는 그 병원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게 포인트다. 그래도 다행히 개원하시면 유리한 게 일단 오시잖아요. 개원빨로 오시잖아요. 뭐 개원 선물 때문에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일단 오실 때 얼마큼 잘해서 충성 고객을 확보하느냐, 이게 결국 핵심이다. 그게 이제 한 명 한 명 그 환자가 나를 PR해주는 광고판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게 하면 마케팅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실 진료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환자분이 저를 찾아와서 저한테 좋은 인상을 받고 나가서 막 퍼뜨리는 그런 바이럴 마케팅의 한 명 한 명 핵심이 되는 거니까, 이게 개원 초반에는 특히 더 훨씬 중요하죠. 빅마우스들을 그렇죠. 충성 고객으로 그렇죠. 만드는 전략. 네. 할 말이 참 많은데 입지라서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자, 식당이나 자영업처럼 병원 입지도 공식 같은 게 있을까요? 컨설턴트들은 있다고 주장하는데, 얘기를 하죠. 자기들만의 어떤 노하우가 있고 뭐 공식이 있다고 하는데, 물론 저도 거의 어느 부분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지에 대한 선택은 이제 본인의 어떤 내공이 좀 필요하고, 결국에는 이제 원장의 능력으로 끌고 가는 거니까 너무 이제 입지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B급만 되면 그냥 한번 개원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저는 이 질문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건 험지를 피할 수 있는 능력은 필요하다. 그렇죠. 그거는 안 좋은 자리를 똥밭은 좀 피해야지. 안 좋은 자리를 알아보는 능력. 물론 잘 되는 곳에 공식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약간의 좀 사기성의 발언들이 좀 있는 것 같고, 호언장담을 하면 믿으면 안 될 것 같고, 뭐 저희는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좀 조심할 필요는 있는 것 같고, 대신에 험지는 가면 안 된다. 여기 가면 안 된다는 거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거는 공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곳이 험지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우리도 좀 얘기가 나왔는데 갔는데 유동인구가 너무 없다. 뭐 가면 좀 뭐랄까요, 기운이 쎄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임대인의 성향. 그것도 중요하지. 근데 좀 아닌 것 같아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많죠. 와, 그런 분들은 저도 계약 직전에 그것 때문에 계약을 안 한 적도 있거든요. 아까 풍소지리도 좀 나왔는데 갔는데 어둡고, 그치. 그거 중요합니다. 햇빛도 안 들어오고 저 구석에 있고 엘리베이터에서 한참 가야 되고 찾기도 힘들고 뭔가 음습한 그런 기분. 직접 가봐야 알아요. 아니 그 자리가 되게 그 지역의 랜드마크 건물이었고 괜찮은 3층이었고 그래 갔는데 저 구석에 있고 뭔가 좀 잘 안 가는 그런 지역. 햇빛도 안 들어오고 약간 느낌이 좀 쎄하다. 이런 느낌은 아마 제가 여러 군데를 다녀서 그런 느낌이 좀 왔을 거예요.
뭐 그런 곳이라든가 임대인을 만났는데 이건 안 되겠는데 이런 느낌 올 때 있잖아요. 자리는 참 좋은데 한 2, 3년 지나서 임대료를 엄청 올릴 것 같은 느낌. 이런 거 막 10원짜리 따지고 뭐 이런 분들은 저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망해서 나가는 자리 있어요. 안 돼서 나가는 자리. 계속 뭐 식당으로 보면 저 식당은 계속 바뀌는 자리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데는 또 조금 뭔가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집 앞에 법원이 있는데 법원 앞에 가게가 자꾸 바뀌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저 집 거기는 인테리어 맨날 바뀌잖아. 근데 6개월마다 인테리어를 해. 뭐 그런 자리. 예를 들면 그런 자리는 좀 험지지 않을까 싶고 아까 경쟁병원이 강력한데 바로 옆자리 이런 거는 조금 안 좋죠. 그리고 뭐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험지? 근데 저는 가보라고 계속 강조하는 게 가보면 아무리 뭘 모르는 선생님들도 가보면 뭔가 느낌이 옵니다. 이게 이거는 아닌데 이런 느낌? 그리고 더 자주 가보면 가볼수록 그 느낌은 더 선명하게 와요. 너무 이제 인터넷만 보지 마시고 직접 로드뷰만 보지 마시고 가서 한번 보면은 사실 진짜 상권이 좋은데 이상하게 장사가 안 되는 곳도 있거든요. 장사가 잘 안 되는 상권이 이상한 곳인데 진짜 북적북적한 곳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가봐서 직접 보시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험지하니까 생각났어. 노래방 있는데 가지 말고 가요주점 있는데 가지 마. 그거는 그렇죠. 지하에 가요주점 있고 그렇지. 이런 건물 있잖아요. 너무 밤에 입원 환자들 만약 입원을 하게 되면 너무 불편하시고 앞에서 술 드시고 막 이렇게 행패 부리시는 분도 계시고 어쨌든 옆에 있는 상가도 조금 중요할 것 같고 저는 상가에 딱 들어갔는데 공용 화장실을 가요. 공용 화장실 딱 들어갔는데 냄새 나고 너무 이렇게 쾌쾌하고 그건 저는 안 갑니다. 2층에 있는데 1층으로 올라가는데 계단에 막 거미줄 있고 막 이런 그렇지. 관리 안 되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직접 가보면 진짜 많은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사는 클릭으로 여러 번 하시고 그렇죠. 결정은 가서 보고 하시고 그렇죠. 배우 수요 이런 거는 다 당연히 이제 조사로 끝내고 가서 한번 보시고 그런 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거라고 생각해요. 좋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자, 이제 계약인데요. 원장 입장에서 임대차 계약을 잘할 수 있는 방법. 이제 결국에는 계약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밀당이 중요한데. 저희 의원 계약 전문 컨설턴트들이 있거든요. 사실 저도 좀 도움을 받았고 그런 분들하고 같이 하는 것도 좋고요. 그분들이 조금 많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원은 우리 자영업계에서는 되게 임대인들이 바라는 아주 좋은 임차인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조금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우리가 한번 들어가면 월세 밀리지 않고 꼬박꼬박 잘 내고 오랫동안 있는다. 이게 사실은 거의 공식이거든요. 의원들은. 그렇기 때문에 너무 쫄리지 말고 약간 요구할 거 있으면 요구하시고 약간 자신감 있는 태도가 좀 중요하고 임대료를 좀 깎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간판 같은 것도 좀 좋은 데 달 수 있게 좀 조정해달라고 그러고 혜택. 인테리어 기간 좀 좀 넉넉하게 잡아주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이제 어느 정도 가면 이제 임대료를 올릴 것인가 이런 것도 미리미리 이제 계약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인상률을 좀 낮춰가지고 나는 좀 장기간 있는다 이런 걸 이제 좀 어필하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난 임차인이고 건물주에 쫄아서 뭔가 이렇게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중요한 건 계약을 하는 순간 끝. 그렇죠. 계약을 하기 전에 흥정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딜이 필요하다. 예. 요구 조건에 대해서 계약을 하기 전에 얘기를 해야지. 계약하고 나서 뭔가 요구하면 웬만하면 안 해줍니다. 나라도 안 해주겠다. 건물주도 다 알아요. 건물주들도 이 병원들은 자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한번 들어오면 잘 안 나간다.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오면 이제 그때부터는 약간 가불이 좀 바뀌어요. 건물주들이 이제 요구를 막 합니다. 이것저것. 그러면은 원장님들이 좀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안 그럼 나가야 되는데 또 자리 찾아야 되는데 그 전에 좀 많이 얻을 건 좀 얻고 특히나 임대료 상승률이 네.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 환산보증금이나 이렇게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죠. 이게 대부분 이제 상가들은 되는 데가 많은데 우리 병원은 이 보증금이나 임대료가 그렇죠. 워낙 높기 때문에 웬만하면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혹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모르시는 건 아니시죠? 찾아보면 됩니다. 아, 이건 모르시면 안 됩니다, 이거. 네. 환산보증금 아시죠? 이거 모르시면 안 됩니다. 아니, 모르시면 이거 기초부터 다시 공부하셔야 되고요. 어쨌든, 찾아보셨을 거라 생각하고, 뭐 모르면 클릭 중단하시고 찾아보고 다시 들어오세요. 그래서 대부분은 의원은 안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게 지역마다 금액이 다 다른데, 웬만하면 안 된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임대료 상승을 우리가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몇 프로 이내로 이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하실 때 그 상승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추가로 네. 미리 좀 특약으로 적으셔야 돼요. 정해놔야 돼. 예. 그거 안 적으시면요. 매년 올라갈 수 있어요. 엄청 올립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믿지 마세요. 공인중개사는 원장의 편에서 계약을 하는 것도 있지만 임대인의 편에서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특히나 이 공인중개사가 임대료한테도 공인수수료를 받고 중개수수료를 받고 원장님한테도 받는다면 100% 원장님 편은 아니란 말이에요. 공인중개사만 믿지 마시고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특약은 하나하나 따지셔야 돼요. 여러 개를 따지셔야 되는데 뭐 간판 위치, 그렇지. 예, 뭐 렌트 프리 기간, 뭐 근데 그 중에 중요한 건 임대료 상승률 그렇지. 좀 강조드리고 싶고 할 말이 참 많은데, 예. 그렇죠? 할 말이 참 많은데 임대차 계약을 도장 찍는 순간 이제 물리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아까 갑이 을로 변하는 시점이 사인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사인하시기 전에 충분히 딜을 하셔서 이제 임대차 보호법이 한 5% 돼요. 5% 이내로 올려라. 그거를 미리 이제 그 기준이 5% 정도 되니까 6, 7%까지는 원할 수 있거든요. 상가 건물주가. 그러면은 뭐 그 정도까지는 받아주고 뭐 10%, 15% 원하면 그건 좀 안 되는 것 같고 안 올리면 제일 좋고. 그래서 만약 5년 계약이면 한 2년 있다가 몇 프로 올리겠다. 뭐 이렇게 이제 딜이 들어옵니다. 건물주들한테. 그러면 이제 그 2년 있다가 3년 있다가로 좀 바꾸든지 아니면 올리는 퍼센트를 좀 조정한다든지 해서 이제 조금씩 딜을 좀 유리하게 만들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꼭 확인하셔야 될 게 정말 기본적인 건데 우리가 의원으로 들어가려면 근린생활시설 일종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그거 바뀌었죠. 예. 근데 바뀐 지 몇 년 됐어요. 네. 몇 년 됐는데 5년 됐나요? 꽤 됐어요. 몇 년 됐는데 모르고 있을 수 있어요. 모르는 사람도 있어. 심지어는 공인중개사도 모르는 공인중개사 경우도 모를 수도 있어. 있더라고요. 인테리어 하는 인테리어 업자도 모르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건물주도 모르고 아무도 진짜 몰라. 황당해. 그래가지고 계약은 했어. 근데 알고 보니까 일종이 아니야. 그러면 이종인데 일종으로 바꿔야 돼. 그게 힘들어요, 그거. 근데 바꿀 수만 있으면 그래도 바꿔. 진짜 힘들어. 그 건물을 다시 리모델링 해야 돼. 힘들기는 했는데 바꿀 수만 있으면 얼마나 다행이야. 못 바꾸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예. 왜냐면 이제 일종은 좀 기준이 까다롭잖아요. 휠체어 타고 들어올 수 장애인 있는 시설. 예, 그거 돼야 되고 앞에 이제 전실도 넓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건물 자체를 어떻게 리모델링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돈 많이 들죠. 예. 그래서 뭐 돈이 들어도 할 수 있으면 하면 되는데 못해서 계약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누구 책임이에요? 일종 근린생활시설 일종이라는 거 확인 안 한 건 본인 책임인 거죠. 예. 근데 그거 전문가한테 맡기면 근데 정말 이거는 당연한 건데 사람들은 이 당연한 거를 놓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장애인 시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들어가는 순간 장애인 시설을 구비해야 되는 평수가 돼버리면 들어가는 사람이 다 공사해야 되거든요. 그치. 이거를 사전에 만약에 알았다면 임대차 계약을 할 때 특약상으로 넣으면 되는 거예요. 비용을 반반을 부담한다거나 또는 건물주가 뭐 임대인이 부담을 해준다든가 이렇게 계약을 하면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계약 사인해가지고 나중에 일종이 아니네. 변경해야 되네. 장애인시설 내가 해야 되네. 이러면은 계약금 포기하고 어쩔 수 없이 나와야죠. 그렇지. 공사하든지 계약금 포기하든지 뭐. 그래서 그 기본적인 건 좀 아셔야 돼요. 사실 우리가 오늘의 얘기는 기본적인 건 알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인 건 좀 아셔야 되고 원장님도 건축물 대장 떼셔가지고 그렇죠. 봐야 돼요. 네. 건축물 대장 볼 수 있는 원장님이 별로 없으시잖아요. 봐야죠, 근데. 네, 갑을 이거 봐야 돼요. 앞으로 볼 일 많습니다. 봐야 돼요. 그리고 이게 저당 잡힌 건지도 봐야 되고 그렇죠, 네.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거 나중에 확정 일자도 받아야 되고 전세 할 게 많은데 그렇죠? 네. 이거 가지고도 할 말이 많은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선정의 노하우.
그 의원을 좀 중점적으로 잘 취급하는 공인중개사도 있긴 하거든요. 그런 거를 제 생각에는 좀 찾으셔가지고 아름아름 소개시켜 주실 수도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공인중개사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 원장님이 스스로 좀 아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박수민 원장님 많이 아시니까 그렇죠. 아니 그때도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해서 공인중개사에 너무 의지하면은 탈이 좀 나더라고. 공인중개사를 너무 믿지 마시고 물론 이제 도움이 되는 공인중개사 찾으면 좋은데 저도 공인중개사 없이 했죠. 네, 없이 그냥 네. 원장님은 이제 딱 고개 넘어왔는데 갑자기 그 건물이 내한테 들어온 거잖아요. 맞아요. 오 이렇게 들어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알아보시고 네, 네. 본인이 이제 하신 건데 그 특약사항 이런 것만 그 공인중개사한테 물어봐서 좀 추가하고 이렇게 저는 좀 반대인데요. 저는 공인중개사한테 굉장히 의지하는 편이었고 저는 잘 모르니까 저는 사실 환산보증금 이런 것도 모르고 시작했으니까 상가 임대차 보호 이런 거 뭐 일종 이런 것도 모르고 시작했으니까 나중에 이제 공부해 보니까 와 그런 거였구나 했는데 이 공인중개사를 좀 잘 만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저는 제안을 드리면 3명을 일단 컨택을 해라. 3세판? 그 지역에 있는 공인중개사 일단 무턱대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원 지역을 봤으니까 이 수원 지역에 그 공인중개사 하나 들어갔고 내가 보고 있는 상가 근처에 있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아는 분한테 부탁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먼저 개원한 그 후배가 소개해준 인테리어가 소개해준 공인중개사 이렇게 3명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3명을 만나고 제안 들어보고 그 중에 제일 괜찮은 사람 한 사람을 선택을 했죠. 그 사람하고 이제 계속 물건을 찾아보러 다녔거든요. 뭐 그런 전략도 필요하고 또 뭐 다음 질문입니다만 컨설팅 도움을 받는 분도 되게 많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컨설팅? 아주 개원 고민 초반에는 컨설팅을 만나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개념을 좀 잡을 필요가 아무것도 있거든요. 모를 때 공부 개념으로. 과외 선생님한테 일단은 그렇지. 쪽집게 과외를 한번 받아봐야죠. 돈을 좀 주든 안 주든 뭐 아무튼 좀 몇 번 만나봐서 그 개원 시장에 대한 어떤 흐름이라든지 그다음 개원할 때 중요한 점, 피해야 될 점 이런 걸 좀 개괄적으로 좀 과외를 받는 게 도움은 분명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미가 없진 않아요. 컨설팅이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진 않지만 초반에 어떤 그런 개념 잡는 거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대신에 조심해야 될 게 낚이는 거 조심해야 그렇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런 걸 미끼로 끝까지 이제 물고 가거든요. 사실 그게 자기 일이니까 중간에 좀 끊어낼 필요가 감원 이설로 그렇지. 혹하거든요. 예. 우리가 뭐 다단계를 사고 싶어서 사겠습니까? 뭐 가는 거 빠져 있는데 뭐 빠지게 되는데 뭐. 그런 거를 좀 조심해야 되고 저도 처음에 개원 세미나를 되게 많이 다녔는데 엄청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근데 빠지기 쉽겠더라고요. 그 개원 세미나 가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연결해 주잖아. 그 컨설트랑. 그래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빠질 수 있게끔 길을 막 여는데 사실은 제 생각에는 그 이유는 그쪽으로 빠지는 원장님들의 특성이 좀 편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모르기도 하고. 내가 편하고 난 잘 모르니까 그냥 편하게 하려고 돈 주고 난 편하게 하려한다. 막 이런 심리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진짜 좋은 사람 만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시면 호구가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어차피 책임은 안 집니다. 그 사람들 책임은 안 지기 때문에 나중에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본인은 어차피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죠. 자기가 책임지려면 자기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지식이 힘이 되는 거죠. 아는 게 힘이 되는 거고. 공인중개사를 선정할 때도 그렇고 컨설팅의 도움을 받을 때도 그렇고 결국 내가 편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서 가만히 있겠다라는 거는 위험할 수 있어요. 그 생각부터 버리는 게 1번입니다. 아까 말씀 중에 이제 공인중개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한 게 그런 의미인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믿으면 안 되고. 선정할 때 노하우의 또 하나는 임대인하고 동시에 하는 사람은 별로인 것 같아요. 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있어요. 임대인한테 물건 받아서 임차인을 찾는. 그러면 이제 이 공인중개사가 임대인 편이기도 하거든요. 원래 이제 부동산 가면 따로따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임대인이 물건을 내놓고 임차인이 이제 임차인 대표하는 공인중개사가 둘이서 합의 봐서 이렇게 하는 데는 있는데 이게 한 사람인 경우에는 임대인의 영향이 좀 크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도 조금 사람을 대할 때는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겠지만 공인중개사는 결국에는 그 사람을 봐야 돼요. 믿을 만한 사람인지.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컨설팅 하는 입장에서 보면 원장들은 엄청 많잖아요. 그 물건을 찾는 입지 물건을 찾아 헤매는 수요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물건을 갖고 있는 업체는 몇 개 없거든요. 사실 부동산 중개하시는 그런 규모 있는 데가 사실 몇 개 없습니다. 대표적인 거 한 두세 개? 그럼 그 두세 개가 어떻게 보면 갑이고 수많은 물건을 찾는 의사들이 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좀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는 있다. 특히 그 목동에 계신 네. 그분도 사실은 네. 처음에는 컨설턴트가 저기 신도시에 한번 추천을 해서 계약까지 계약을 했죠. 했죠. 예. 제가 볼 때는 그 자리는 별로였거든요.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는 자리 중에 하나를 쓱 이렇게 추천을 하는 거죠. 예. 근데 그 자리가 사실은 좋은 자리인지 안 좋은 자리인지는 해봐야 아는 거예요. 물론 그 컨설턴트가 분석을 끝내고 좋은 자리라고 해서 좋겠지만 본인한테는 안 맞을 수도 안 되는 있죠. 경우도 많거든요. 결국 공인중개사나 컨설턴트는 계약을 성사하면 그에 대한 네. 수수료를 받는 네. 개념이기 때문에 맞아요. 어떻게든 계약을 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렇죠. 편이거든요. 예. 근데 진짜로 이게 좀 과장돼서 얘기하기도 하고 또 원장님 아니더라도 지금 기다리는 사람 많다는 식으로 이렇게 자꾸 유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좀 조심할 필요는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은 제가 볼 때는 공인중개사 이쪽 의원 전문 공인중개사랑 컨설턴트는 만나보세요. 만나보시는 게 도움은 됩니다. 분명히 도움은 되고. 근데 너무 그 사람하고 끝까지 갈 생각을 하지 마라. 물론 이제 엄청 좋은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중간에 이제 이 사람의 도움을 끊어내고 내가 좀 알아서 독립을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그러면은 이제 박수민 원장님처럼 입지에 대한 좀 시각을 가지려면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3년 정도 지나니까 좀 보인다 이런 느낌을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해야지 이 정도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개원해보시면 압니다. 일단 아니 개원 전이라니까. 일단 저도 이제 개원 전에는 사실 좀 뜬구름 잡는 기분이었죠. 이제 원래 부동산에 좀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부동산 쪽 공인중개사 시험도 준비했거든요. 그만큼 부동산에 어떤 좀 관심이 있는 상태에서 봤어도 병원 개업은 좀 다르더라고요. 좀 헤맸어요. 아마 지금 보시는 선생님들도 부동산에 관심이 없는 분이라면 더더욱 더 헤맬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름길은 없습니다, 사실은. 지름길은 없고 관심을 가지고 계속 이제 알아보고 직접 가보기도 하고 추천하는 거는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해주는 유튜브들이 많아요. 무료로 강의해주는 그런 것도 한 법이랑 이렇게 해서 이제 한 2편, 10편, 10편, 한 20편 정도 나오는데 그걸 한번 심심할 때 쭉 보세요, 한번. 그러면은 진짜 돈 많이 됩니다. 예. 아까 말한 근린생활 1종 이런 것도 의미를 알게 되고 1종, 2종, 3종 의미를 모르거든요, 사람들이. 그런 용어 같은 거 좀 익숙하게 먼저 하고 그다음 이제 공인중개사랑 컨설턴트 만나고 이렇게 차근차근 해보시면 1년만 그렇게 좀 꾸준히 하시면은 충분히 내공을 쌓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의사가 되기 위해서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 시간 투자를 많이 하고 실력을 많이 쌓듯이 개원 준비를 위해서는 좀 투자가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멘토가 있고 동료 선배 개원을 먼저 한 사람의 조언을 듣는 것도 좀 도움이 되는데 최근에 바뀌는 법도 좀 있거든요. 그렇죠. 최근에 뭐 스프링쿨러처럼 소방법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전에는 들어갔는데 요즘에는 안 되고 이런 것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마냥 과거의 선배들한테 의존하는 것도 좀 한계가 있는 거고 내 때는 뭐 일종 아니어도 됐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단 말이거든요. 이종 때도 가능했었으니까. 어쨌든 스스로 조금 공부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따지면 참 공부할 게 많은데요. 근데 입지는 좀 그래야 될 것 같아. 입지는 해야 돼. 입지는 어쩔 수 없어요. 입지는 거의 전문가급으로 조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농담삼아 몇 자리 잘못 잡아서 후대가 힘들어지듯이 입지 잘못 잡으면 많이 힘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손해가 크죠. 사실 한번 이제 잘못 들어갔다 나오는 거 손해가 너무 크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 정신적인 피해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상처받고 힘들고 제가 이전에 봉직 병원에 있었던 곳에 병원을 접고 오시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제가 건강검진센터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개원 안 하고 싶은 거야. 너무 고생을 하셨대요. 검진센터에 주로 그런 분들이 오잖아요. 아니 그렇게 비하하지 마시고. 아니 진짜도 있어봤잖아요. 알아요.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한번 접고 오신 분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되게 힘들어하세요. 힘들어해서
준비를 좀 철저히 하실 필요가 있다. 네. 이런 얘기 들고.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개원을 준비하는 원장님들에게 조언을 해주세요. 입지뿐만 아니라. 저는 일단 개원을 언제 해야 되냐라는 그 근본적인 질문부터 좀 하고 싶은데요. 입지든 뭐든 뭐 그런 거 알아보기 전에 내가 개원을 지금 할 상태냐 아니냐 일단 알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은 내 관련 과에 대한 진료가 아무 스트레스 없이 할 수 있다. 다른 뭐 사업, 마케팅, 입지 알아보는 거, 부동산 이런 거보다 진료는 너무 쉽다. 아무것도 아니다. 진료는 진짜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할 때 개원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개원하고 나면 다른 게 너무 많거든요. 다른 할 일이. 이 진료 자체가 너무 쉽고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에서 하셔야 돼요. 그 진료가 스트레스가 되기 시작하면은 이게 모든 게 무너진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근데 진료 자체는 너무 스트레스가 없이 잘 되고 나한테 진료는 껌이다. 그때 이제 개원을 하시는 게 맞고, 그때부터 부동산을 좀 공부하시고 입지도 알아보고 하셔야 된다. 이제 그 아주 원론적인 얘기인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개원하고 나서 진료 때문에 고민하면 안 되는 그렇죠. 거죠. 네. 네. 마치 통증가로 개원을 했는데 내가 진짜로 안 아프게 할 네. 자신이 있고, 그렇지. 예. 아프다고 온 사람들은 내가 무조건 고칠 자신이 충만할 때 맞습니다. 예. 해야지. 개원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지? 맞아요.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네. 해볼까 이렇게 해서 개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개원해서도 사실은 계속 기술이 발전하기 때문에 계속 배워 나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요 기술에 대해서는 완전 마스터가 된 상태에서 개원을 해야, 물론 이제 원장에 대한 입소문이 좋아지면서 개원도 잘 되지만 그 뒤로 배울 것도 계속 생겨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기술에 대한 어떤 그런 숙련도가 충만할 때 그때 개원을 이제 시작하시는 게 맞고, 저는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의사로서의 실력에 대해서는 진짜 누구보다 자신이 있을 때 네, 맞습니다. 그때 개원을 하는 게 맞다라는 네, 네, 생각이신 거잖아요. 네, 네. 사실은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제법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컨설팅 끼고 한다든가 어떻게든 다른 방법을 도모해서 어떤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하시는 분들은 결국 나중에는 좀 힘들어지는 상황이 좀 생기는 것 같죠. 근데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멘트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개원하시면 진료는 아무것도 아니고 진료 이외에 고민해야 될 게 너무 많다. 맞아요.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진료는 나한테 정말 내 로딩의 10%도 안 될 때, 그럴 맞아요. 때 하는 거죠. 그때 저희 개고생 추천사도 그런 비슷한 맥락으로 얘기 적어주셨잖아요. 네. 개원을 하면 진료 말고 챙겨야 될 게 너무 많다. 네. 예. 오늘 뭐 입지 얘기했지만 입지 말고도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죠. 네. 예. 어쨌든 개원을 할지 말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신 거죠. 네. 제가 좀 첨언을 하면 앞에 얘기도 나왔지만 의사로서의 실력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만큼 입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네. 하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입지는 몇 개 중에 고르는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정말 내가 여기가 참 좋다. 여기였으면 좋겠다. 여기가 정말 내 마음에 꼭 든다는 생각이 드는 자리에서 하는 게 결국 후회도 없고 또 잘 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리고 컨설턴트나 공인중개사의 도움은 받되 자기 스스로의 역량을 갖춘 다음에 결정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마무리로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혹시 못다한 얘기 있으세요? 아니요, 다 한 것 같은데요. 네, 아까 저는 시작할 때 박수민 선생님 원장님이 3년 해보니까 이제 좀 감이 잡힌다. 이런 얘기가 되게 부러웠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선생님? 저는 이제 특히나 박수민 원장님은 또 그런 쪽에 관심이 또 많으시잖아요. 또 막 최근에 여러 군데 건물도 좀 보러 다니시고, 그렇죠. 뭐 자리도 좀 알아보러 다니시고 이런 때 관심이 좀 많으셔서 입지에 대한 그런 시각이 조금 넓어지신 것 같은데 저는 아직까지는 아직 뭐 5년 차긴 한데 아직은 계속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겸손하세요. 뭐. 저는 입지보다는 병원 경영에 관한 고민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병원을 어떻게 경영해 나갈 거냐에 대한 공부가 참 끝도 없는 것 같고. 그거는 뭐 사실은 개원하고 나니까 입지는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 고민은 이제
확장 이전을 할 거냐 말 거냐의 고민이긴 하지만 안 한다 그러면 입지는 바뀌지는 않을 거고 결국 요즘의 고민은 병원 어떻게 경영할 거냐 특히 직원 관리, 마케팅, 재무 이쪽에 대한 고민이 좀 더 많은 것 같고 이거 뭐 끝도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병원은 아직 시작도 안 하신 분들이니까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입지만 좀 잘 네, 생각하시고 응원의 한마디 그럼 마지막으로 좀 보내주세요. 네. 네. 페이랑 원장은 정말 이제 다른 사람입니다. 같은 의사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변신할 좀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당연히 공부도 더 해야 되고 책임질 게 더 많아지니까 그래서 들뜨기도 하지만 책임을 좀 져야 되는 자리로 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공부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들으니까 애벌레랑 나비 생각이 좀 나는데요. 네, 애벌레가 나비가 돼서 훨훨 날아다니고 이제 창공을 누리듯이 여러분도 애벌레 시절에 준비를 잘 하셔서 개원이라는 나비를 펄펄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에 귀한 시간 그리고 주옥 같은 이야기 살아있는 경험담을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오프 더 레코드라서 못다한 얘기가 좀 많은 것 같은데 다음에 오프라인으로 만날 기회가 있으면 우리 또 박수민 선생님과 함께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